이제 탄핵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절차상의 그 하자나 문제 제기했던 거 뭐 8명이 해서 되냐 이게 이렇게 묶어갖고 각기 사안이 있는데 13개를 묶어서 표결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이제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고요. 의미가 없다고 기각을 했고 공무원 임명 남용권 기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거 일단 기각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도 기각시켰고 네. 이게 아쉬운데 이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고 결국은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의 허용과 직권 남용만 인용을 한 거거든요. 예, 권한 남용. 예,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서. 자, 권한 남용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척 강조가 됐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검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면 더군다나 정쟁의 반대쪽 사람이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밝혀진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아니냐. 이것은 뭐 헌법재판관들이 일단 수사 기록을 보고 몇 사람, 26명의 정인을 해서 다 들어보니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조차도 이건 뭐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인데, 다 밝혀진 사실조차도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 이게 뭐 나라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고재열 기자님, 아까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건이 복잡한데, 최순실의 국정개의 허용과 권한남용, 이거를 쭉 열고 한 것을 사례별로 봤더니 8개 정도 사안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서. 저도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8개를 다 하고 이렇게 최순실 국정개의 허용과 권한 남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게 그럼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이러고 정리를 했다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빼박캔트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요? 빼박캔트. 빼도 박지도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그런 말을 쓰거든요. 모르셨습니까? 몰라요. 캔트는 할 수 없다. 빼박캔트. 그런 뭐 이태리어인 줄 알았어요. 빼박캔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도 이렇게 앞에 이제 판결문 읽을 때 그러나 이렇게 3번 나올 동안에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 뭐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나 그러니까 결론과 달랐던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전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의 이제 그러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3번 정도 이어지면서 세월호 7시간까지도 그러나 이것이 탄핵 어떤 소추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면서 정말 말씀하셨지만 심장이 쫄깃해졌었는데 그런데 마치 이 대형 슬러거가 큰 한방을 위해서 가볍게 몇 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볼로 유도하기 위해서 헛스윙을 하는 것처럼 풀카운트 2, 3까지 갔어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말 절묘하게 사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 위반과 그리고 그 법에서의 어떤 그 마지막 이제 이 파장까지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절대 이 경고함을 도저히 깨트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이재호 변호사님, 저는 피청구의 이런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기업의 자산권 침해,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법률 위반, 헌법 위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범법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의 요건이
법률과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고 예. 그것만 갖고는 탄핵할 수 없다. 뭐 법률과 헌법은 분명히 위반했고. 예, 그 부분은 분명히 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예. 어느 정도 과한지. 그러니까 예컨대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이라든지 기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를 예. 일시적으로 했다면 이거 갖고 대통령직, 즉 국민이 대표로 뽑은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을 판단한 거죠. 이제 예.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그거 다 판단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국정 문건 유출 부분이 예컨대 연설문만 자꾸만 좀 고친 거냐. 예. 아니면 처음에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비서진들이 잘 안 짜진 상태에서 완비되지 않는 상태까지만 했었는가를 판단했잖아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3년 내내 그랬다. 비서진 짜진 이후에도 그랬고 연설문 문구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인사에 관한 문건이라든지 국책에 관한 문건 이런 것들 다 유출했다.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가 없었다면 그 불가능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언론 자유 침해하고는 달리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다 있다. 그것은 오로지 최순실이가 장악하고 있는 재단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는 단순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예.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예. 그래서 또한 이 정도면 국민들이 만약에 다시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파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꼭지들이 있어요. 네. 피청구인이 최소한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고 부인했고 네. 지적한 사람들을 비난했고 예. 그 다음에 최소한의 사익 추구를 도왔고 예.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에 가서는 정말 이분들의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자들이 지적하려고 하면 단속을 했고 말하지 말라.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치주의 위반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헌법수호 의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자초를 했는데요. 세 차례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뭐 정경련의 이성철 전문가요? 그 부분 할 때 왜곡해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강요를 했던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만약에 죄가 없다면 본인이 말한 뭐 선한 의지로 갖고 했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그렇게 하고 검찰 수사 받지 않는 것 이런 거 봐서는 전체 국가기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 부분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제 법 쪽의 인사들도 좀 놀라움을 표현했는데 검찰 조사 받는다고 하고 검찰 조사 안 받았다.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증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 이것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예. 라고 하는 대목으로 이해를 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예, 예. 요게 이제 결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기각을 했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을 상당히 엄격하게 그리고 적용할 때 소극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이 부분에 와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인 행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부분하고 비교됐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이것은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법이 한 서너 개씩 위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큰 이 승부를 걸었다고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진성, 김인수 재판관 예. 세 번째 예. 세월호 참사,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소추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했는데 89쪽 중에 17쪽을 하라 했어요. 자그마치 20%. 예.
주 내용이 뭐였었나요? 이것을 그대로 놔도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 이게 뭐 나라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고재열 기자님, 아까 이제 그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건이 복잡한데, 네. 최순실의 국정기획 허용과 권한남용, 이거를 쭉 그 열거한 것을 그 사례별로 봤더니 8개 정도 사안을 얘기를 해요. 네네.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서 저도 놀랐습니다. 예. 놀랐어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8개를 이제 탄핵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절차상에 그 하자나 문제 제기했던 거 뭐 8명이 해서 되냐 이게 이렇게 묶어갖고 각기 사안이 있는데 13개를 묶어서 표결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이제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고요. 의미가 없다고 기각을 했고 공무원 임명 남용권 기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거 일단 기각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도 기각시켰고 네. 이게 아쉬운데 이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고 결국은 국을 다 하고 이렇게 최순실 국정기획 허용과 권한 남용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게 그럼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다. 예. 이러고 정리를 했다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빼박캔트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요? 빼박캔트. 빼박캔트. 빼도 박지도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그런 말을 쓰거든요. 모르셨습니까? 몰라요. 캔트는 할 수 없다. 예. 빼박 캔트. 네. 그런 뭐 이태리어인 줄 알았어요. 빼박 캔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최순실에 대한 국정기획 허용과 직권 남용만 인용을 한 거거든요. 예, 권한 남용. 예,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서. 자, 권한 남용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척 강조가 됐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검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면 더군다나 정쟁의 반대쪽 사람이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밝혀진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아니냐. 이것은 뭐 헌법재판관들이 일단 수사 기록을 보고 몇 사람, 26명의 정인을 해서 다 들어보니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조차도 이건 뭐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인데, 다 밝혀진 사실조차도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